기본 형태. y는 ax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x가 어디 있어? 지수에 붙어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y는 평행이동하는 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맞지? 이게 기본 형태. 로그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러니까 x마이너스 p라는 게 뭐야? x축 자체를 p, q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보기로 했지?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수함수에서 뭘 봐? 주로 메인 자리가 있어. 메인 자리. 지수함수는 뭘 보냐면 얘를 봐. 어디? y는 값을 본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일자인 선을 봐요. 일자인 선. 왜?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점근선을 좀 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떨 경우에 a가 1보다 클 경우와 a가 1과 0 사이일 경우를 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그 RPM도 좀 내드릴게요. 알겠죠? RPM도 좀 내서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까지는 다 했어, 그치? 최대 최소 볼 때 어떻게 해? 그래프를 뭐 해서? 그려서 본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본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야? 치환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뭐야? 산술기하로 보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로 본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볼 건데, 여기서 잘 들으면 돼. 알겠지? 자, 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어디 있냐면 지수 위에 있어. 아주 괘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의 x제곱은 2의 세제곱, 이거 방정식이거든요? 자, 이거 얼마? x 얼마니? x 얼마일까? 진짜 이거 모르면 이거는 좀 수학 그만둬야 돼. 진짜로. x 얼마야? 3이겠죠? 왜? 밑이 같잖아. 그치? 뭐만 보고 밑이 같으면 지수만 봐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지수 방정식.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수 방정식의 풀이 있죠. 75페이지에. 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을 같게 한 후 지수가 같음을 이용한다. 첫 번째 보이시나요? 지수 방정식의 풀이 75페이지에 2번 챕터가 있을 거야. 2번 챕터에 1번 같은 경우랑 2번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가장 많이 크게 나눠지고, 3번은 뭐 굳이 필요 없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밑이 같음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거 풀 수 있니? 2의 x제곱은 3의 제곱이래. 이런 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밑이 달라. 밑이 다르면 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좀 힘들다라는 거지, 그치? 좀 힘들기 때문에 얘는 바로 지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는 건 아닌데 지수 방정식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두 번째는 뭐예요? 치환이에요. 치환인데 2의 x제곱을 얼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t로 치환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쓴 건데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는. 알겠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3번은 제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경우가 하나 성립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총 1번, 2번, 3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좀 쉽고요. 2번, 3번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 넘어가 볼게. 요거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자, 어디 볼 거냐면요. 76페이지에 168번 볼 거예요. 간단하게 지수 방정식, 이 정도 흘러가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168번에 1번 보자, 1번. 1번에 뭐라고 하지? 1번에 2번 제가 해드릴게요. 2의 2x제곱. 2x제곱은 2의 뭐야? 3-x제곱 똑같아. 자, 밑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의 x는 3-x라고 쓰면 되는 거야. 뭐만 보는 거야, 우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만 보는 거야. 그럼 상관없겠죠? 그러면 x 이항하면 어때? 3x는 3이니까 x는 1 나온다. 요게 풀이 방법. 별거 아니죠? 그 다음 5분의 1도 볼게요. 5분의 1에 얼마예요? 지금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자, 5분의 1이 얼마야? 5분의 1에 4x 플러스 3. 자, 여기도 뭐가 같아요? 밑이 같아요.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면 어때요? 마이너스 6x는 6이 나오면서 x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요런 얘기예요. 자,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닙니다. 자, 요거 어렵나요? 그럼 할만하지? 요 정도, 그치? 이거 할만해.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2x-4랑 -3x 플러스 1.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자, 이거 나누기니?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헷갈리면 안 돼. 뭐 해주시면 되면 3x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대? 0이 된대.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걸 2항을 해주면 어떻게 돼? 2항을 해주게 되면 빼기가 얘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를 2항 해주면 어때? 3에 2x 플러스 4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3에 3x 플러스 1제곱이랑 같은 거 뭐야? 지수 방정식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는 따로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자, 168번에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경우가 지금 밑이 통일되는 경우, 1번의 경우랑 굉장히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9번도 마찬가지예요. 169번에 제가 1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할게요. 4번 1, 4, 5번을 할게요. 1, 4, 5번. 자, 1번, 4번, 5번을 할 건데 1번은 2에 2x-3제곱은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에요. 128.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야? 128이 뭐야? 128이 2의 7제곱인 거를 생각하고 푼 거야. 밑을 통일해달라는 거지, 그치? 알겠죠? 64가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계산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168번이랑 똑같게 지수만 보면 2의 2x-3은 7이 되면서 x는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죠, 그쵸? 요런 식의 풀이 하나.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보자. 9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얼마가 돼요? 지금 81에 루트 3이 된대. 야, 요게 어렵다, 그치? 자, 만약에 요거 좀 힘들 거야. 왜 힘드냐면 만약에 지수를 내가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 우리가. 그럼 이거 어렵니? 어렵지 않아. 알겠지? 얘 얼마니? 3으로 바꿔주면 3의 몇 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알고 있는 거야. 분수 형태니까, 그치? 맞지? 주요 맞지?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얘는 얼마야? 81은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지, 루트니까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형표가 여기 이해가 안 된다면 앞에 부분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 알겠지? 분수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제곱근은 분모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계산하면 3의 2x-4제곱은 3의 얼마랑 똑같아? 2분의 9제곱과 같아요. 그럼 2x는 얼마야? 2분의 17이 되면서 x는 얼마야? 4분의 17이 답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결국 다 뭐야? 미통일이야. 여기까지. 뭐가 나와 있어? 야, 9는 3의 제곱이고, 야, 3의 4제곱. 뭐 하는 거야, 지금? 통일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통일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2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는 얼마야? 루트 2에 x-3제곱. 이거 뭘로 통일해야 돼? 2로 통일하면 좀 편하겠지, 그치? 다 자연수로 통일하면 좀 편해요. 그럼 자연수 통일한다고 가정하고 2분의 1은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2의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얼마니?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요런 것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특이한 형태의 밑을 어떻게 하는 거야? 통일시키는 거야. 뭘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오면, 야, 여기 밑에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도 25 나오면 5로, 125도 5로 이렇게 통일해주면 되겠죠. 밑에 6번 같은 경우 뭐야? 4, 8 나와 있으면 뭘로 통일해주면 돼? 2의 거듭제곱으로 통일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지수 통일에 대한 문제인 거야. 어디부터? 167번부터 169번까지 싹 다. 알겠니? 그럼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형태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170번 형태 봐야 돼. 170번 형태. 자, 170번 형태 보면 4의 x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 요걸 볼 건데요. 이게 뭐야? 치환인 거야. 혹시 이거 형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더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이시면 되게 편해. 자, 뭐가 지금 있어? 2의 x제곱도 있고 4의 x제곱도 있어.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167번부터 169번까지 쭉 풀다 보면 지수를 밑을 항상 통일하게 되는 습관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4는 2의 제곱의 x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시 말해서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지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쵸? 이거 뭐야? 누가 봐도 뭐 해주시라는 거야 지금? 치환하라는 뜻이에요. 2의 x제곱 뭘로 치환하면 편해? t로 치환하면 편하다는 거야. 알겠지? 잘 들어. 내가 지수함수에서도 말했지만 치환하면 항상 치환한 범위를 알아야 돼. 알겠지? 치환하면 치환한 범위를 알아야 된다고. 치환한 범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치환한 범위? 내가 만약에 2의 x제곱을 t라고 했어. 그럼 t의 범위가 생겨요. t의 범위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2의 x제곱을 t라고 놓자마자 t의 범위가 생기는 거야. 요건 들어야 돼. 알겠지? 범위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생기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2의 x제곱은 절대 음수 될 수 있니 없니?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2의 x제곱이라는 건 뭐야? 점근선이 얼마야? y는 0. x축에 점근선이 생겨요. 0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수 관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적으로 깔려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내가 치환하면 그 치환한 범위를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무조건. 범위가 없어? 그러면 상관없어. 알겠지? 범위가 있으면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뭘로 보고?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있죠? 자,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는 얼마야? 1과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2의 x제곱이 얼마나 소리야? 1과 2의 x제곱이 얼마야? 2기 때문에 x는 얼마? 0과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0과 1이 된다. 여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끝. 알겠지? 그러면 여기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 값을 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뭐가? t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였다면 얘는 지금 포함돼 안 돼? 포함이 되지 않을 거야. 뭐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걸렸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여기 형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유형을 몇 가지 볼 건데 지수 방정식의 유형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별게 없어요. 알겠죠? 별게 없고요. 치환하는 형태가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니 치환하는 형태만 잘 알아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필수 13번은 제낄 거고요. 77페이지에 필수 14번부터 먼저 볼 거야. 자, 필수 14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봐봐. 문제 볼게. 4 곱하기 2의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의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의 그 다음 뭐야? 플러스 32는 0. 이게 뭐예요? 는 0이니까 지수 방정식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치환하는 형태겠지. 그치? 치환하는 형태. 뭘 치환하고 싶은 거야 지금? 2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t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도 외워주시는 게 편해. 현표야. 알겠지? 내가 지수함수를 치환했으면 뒤에 y값이 붙지 않는 이상 점근선은 뭐가 돼요? 항상 점근선은? 점근선 뭐야 이거? y는 q란 말이야. y는 q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점근선이 항상 어때? 없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전제조건, 즉 범위가 생길 거고요. 치환하게 되면 어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떻게?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36에 요런 식으로야. 그럼 양변 4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양변이니까 똑같이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t는 얼마 나오니까? 1과 8이 나오겠지. 인수분해하면. 그럼 여기 2의 x제곱은 얼마야?
얘가 1이고요. 이 x제곱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범위가 지금 1도 안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볼 일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뭘 치환했는지 항상 적어 놓으셔야 돼. 얘가 뭔지 모르니까. 알겠지? 나중에 치환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뭘로 치환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x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고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앞에 거는 사실 그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필수 15번 볼게요.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 요거는 174번에 여러분들이 풀거나 아니면 173번에 제가 몇 개 던져줄 건데 178페이지에 필수 15번은 기억할 게 몇 개 있어요. 알겠죠?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요렇게 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바꿀 건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혹은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풀 건데 미지수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둘 다 있으니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지수가 통일되어 있는 1번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는 밑이 통일되어 있는 건 2번 형태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2의 몇 제곱? x제곱은 3의 x제곱이야. 자, 잘 봅시다. 무조건 전제 조건은 어떻게 돼요? 밑이 같을 때 성립해요. 맞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밑이 다른 적 한 번도 있었니 없었니?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까부터 계속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뭐가 같아? 밑이 같아야 돼. 그럼 x 플러스 2가 얼마야? 3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x 플러스 2는 얼마예요? 3이라는 식을 쓰면 됩니다. x 얼마요? 1이 나와요. 이거 끝이네 라고 했더니 뒤에 답 보세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왜 2개 나올까? 여기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가 하나 생긴다는 거. 2개 미지수라면. 알겠지?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가 뭐야? 지수가 통일되었다면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항상 뭐가 나와요?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얘 0제곱이래. 그럼 얼마 나와? 1 나와. 얘 0제곱이래. 그럼 얼마 나와? 1 나와. 그럼 자세히 봐봐. x에 만약 0을 대입한다면 여기 두 개 똑같이 지수가 0이 될 거니까, 그치? 0을 대입하면 어때요? 1은 1 나와요. 얘가 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3의 0제곱이랑 같대. 맞는 말이야. 왜? 1은 1이니까. 그래서 밑이 달라도 같을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 x가 0인 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지수가 같다면 우리가 당연히 밑이 통일해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서로 같아야지 얘가 뭐가 되든 간에.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밑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뭐가 돼? 지수가 0이 되면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성립해요. 그래서 지수가 0인 순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답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지수가 같은 경우에. 알겠지? 그러면 밑에 173번에 1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 1번 쉬우니까. 자, 1번 한번 바로 볼게. 너네가 암산도 가능해. 자,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1제곱이랑 4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어. 자, 뭐가 같아요 지금? 뭐가 같아요? 치수가 같아요. 지수가 같으니까 현표야 이거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지수가 같으니까 뭘 맞춰주면 돼? 일단 밑이 서로 같으면 돼. 알겠지? 밑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x 플러스 7은 뭐랑 같다? 4랑 같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 알겠지? 같아야 되니까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만 나와. 여기 끝인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는 순간?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뭐야? x 마이너스 1이 얼마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답 몇 개 나와요? 자, 여기 밑에 있는 173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답이 몇 개 나온다? x-3과 x1 답 2개가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뭐야? 밑을 통일한 거고요. 얘는 뭐야? 지수가 얼마가 되게? 0이 되는 순간인 거죠? 밑 통일이라고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자,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밑에 있는 미지수
지수가 통일이라고 하지 말고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x-3에 몇 제곱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x-3에 x제곱 마이너스 3. 요거 되게 신기한 거 있어.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자, 0의 몇 제곱은 0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범위가 써져 있을 건데 x가 뭐보다 크대?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x가 3보다 크다랑 위에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내용은 여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밑이 0이 되는 순간을 피하고 싶다는 거야. 알겠지? 밑이 0이 되는 순간만큼 피하고 싶대. 요런 얘기예요. 알겠죠? 밑이 0이 되는 순간을 피하고 싶으니까 쓰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밑이 같을 때는 뭘 통일해줘야죠? 야, 뭐가 하든 얘가 같아.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지만 같다는 거야. 그럼 뭐야? 지수를 뭐 해주세요? 지수 통일시켜주면 돼요. 지수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뭐가 같아? 얘는 밑은 보지 말고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4가 같기 때문에 둘이 같은 것 좀 보자. 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든 간에 얘 둘이 같으면 성립할 거 아니냐. 그럼 x제곱은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기 때문에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맞죠? 틀렸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맞으니까 x는 얼마가 돼요? 3이랑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3이랑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3 넣었을 때는 뭐 똑같을 거고요. 여기 똑같을 거고요. 근데 단 지금 뭐라고 나와있니? 전제 조건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죠. 그쵸? 여기 부합돼야 안 돼요? 여기 둘 다 부합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범위상 안 되는 거야. 범위상. 여기서 지금 알겠죠? 조건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조건이 항상 달려있는 이유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안 됐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지수 통일인 거야, 지수 통일. 근데 무적의 조건 하나 있다, 무적의 조건. 0의 몇 제곱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봐봐. 밑이 뭘로 통일되면 돼? 밑이 1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1에 100제곱이나, 1에 5제곱이나, 1에 3제곱이나 다 어때? 똑같은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이 1이 되면 얘가 뭐든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이 얼마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x가 얼마야? 4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해보면 1에 몇 제곱? 6제곱. 1에 16은 12제곱. 야, 1에 6제곱이랑 12제곱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다시 한번 밑이 얼마가 되는 순간 어떨 때? 야, 밑이 같으면 얘가 1이 되면 되고요. 무적의 조건 여기서 만약 치수가 같대. 그러면 치수가 0이면 뭐야? 무조건 같아. 항상 1 나올 거니까. 여기서 항상 뭐가 나올 거니까? 1이 나올 거니까. 결론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1이 나오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일반적인 지수의 계산처럼 밑을 통일시켜 주거나 지수를 통일시켜 주면 돼. 얘가 같아? 그럼 얘 통일시켜. 얘가 같아? 그럼 밑에 통일시켜. 요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요것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막 신나가지고 요거 딱 써가지고 나이스, 개나이스 하고 틀리지 마시고요. 모두 구하래. 그럼 벙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개만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4번 해볼게요. 173번 4번. 여러분이 174번은 풀 거예요. 알겠죠? 뭐야 이거? x-1에 x제곱은 x-1에 2x 플러스 3. 알겠지? 근데 x가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러면 뭐 해줘? 일단은 밑이 같은 거 확인. 오케이, 확인. 뭐 해주면 돼? x 지수가 같게끔 통일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프로세스를 할 때 이렇게 무조건 밑이 같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위에가 같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 알겠지? 위에가 같으면 다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x는 얼마 나와요?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여기 조건에 의해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뭐밖에 안 돼? 3밖에 안 돼. 첫 번째. 그 다음 만약에 x-1이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되겠죠? 1의 몇 제곱은 다 알바가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두 개 나오겠습니다. 얼마요? 2와 3이 나오게 되겠죠? 요런 얘기입니다. 174번도 해보셔야겠죠? 174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x의 몇 제곱? x제곱. 제가 아까 방금 해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x의 2x 플러스 8의 제곱. 자, x가 얼마야? 0보다 큰 경우입니다.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할 수 있겠죠? 현표. 뭐가 같다고 나야 돼? 위에가 같다고. 그것까지는 했어요. 무적에. 위치 같은 거. 뭐가 되는데? 1이 되게 되는데. x가 얼마였대? 1이 돼.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하면서. 아니 저 지수 같은 것까지는 했어요. 네. 네. 했는데 밑이 지금 같아 안 같아요? 밑이 같죠?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예. 그럼 뭐가 돼야 돼? 밑이 1이 되게 되면 돼요. 밑이 1이라면 얘가 1이 되면 돼요. 여기다 보세요. 밑이 같으니까 얘가 1이 되면 돼요. 무적에 나와. 해보셨습니까? 네. 네, 준영이 해보셨나요? 쓰고 있군요. 네? 그 밑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상관없어요. 똑같이 0 나와요. 근데 0의 1제곱, 0의 2제곱이 의미가 있는데 0번 곱한 걸? 0이 한 번 곱한 거, 0이 두 번 곱한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0을 안 보는 걸로 가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지수함수가 그러니까 0이 존재하는 0의 몇 제곱이 조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이게 우리가 0을 제외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 보는 경우도 있어. 0을 0번 곱하면 뭘까? 0이 0제곱은 뭘까?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알겠지? 0을 0번 곱하면 뭐가 있까? 원래 0제곱 다 이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안 보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x가 1이 되는 순간이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x는 4랑 마이너스 2 나오겠지? 답 뭐야? 4랑 1이기 때문에 합 얼마?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 얼마야? 5예요. 네,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죠, 그쵸?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틀린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줬으면 좀 좋겠어요. 알겠죠? 요거까지만 적어놓읍시다. 요거 있죠? 요거 지수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요거만 좀 적어줍시다. 왜냐면 혹시 나중에 볼 때 필요하니까요. 요 밑에 거를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 나갈게요. 자, 필수 16번에는 별표 한 개만 칠게요. 이게 낚시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낚시성 문제. 그래서
이 한 표씩을 다 하시면 시작할게요. 하셨어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제 9의 x제곱 딱 보이자마자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그치? 뭘 치환하는 거야? 3의 x제곱을 아마 t로 치환하게 될 거고요. t는 뭐야? 0보다 항상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길 거야. 이걸 무조건 써주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써주셔야 돼. t가 0보다 항상 크다. 알겠지? 뭐야? 이거 t제곱이잖아. t제곱. 그치? 요런 형태는 다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해야 돼? 이거 좀 힘든데 t제곱에다 이거 뭐야? 얘가 마이너스 3x 곱하기 3이란 말이야. 분리하면 플러스 1 분리하면 3이라고. 뭐야?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인가? 이렇게 풀면 근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신나가지고 뭐 해주냐면 이거 풀었어. 나이스. 개나이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3이라고 딱 쓰시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별표를 하나 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잘 들어야 돼. 두 근이라고 나와 있어. 근이라는 건 지금 어디에 대한 근이야?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란 말이야. 뭐에 대한? x에 대한인 거야. 지금 우리 t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 아니, x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x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 비상인 거지, 그치? 자, 뭐 보시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봅니다. 우리 x랑 x 값을 다 구할 수가 없어. 막 지수가 이상하게 나올 거야, 맞지? 이상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색다르게 풀면 알파랑 베타를 조금 바꿔서 t로 관련되게 나오면 자, t의 값은 어떻게 돼요? t의 값으로 바꾸게 되면 t는 3의 x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뭐라고? x는 큰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 t에 대한 값들은 어떻게 해? 여기에 대한 근각계수 두 t 값의 합은 3이고요. 두 t 값의 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t는 3x이기 때문에 진짜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대한 근은 얼마예요? t는 3의 알파 제곱이고요. t는 얼마예요? 3의 베타 제곱이라는 얘기야. 근이 어딨어? x값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해야지 진짜 t값이 나오는 거야. 여기도 베타를 넣어야지 진짜 t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여기는 근각에서 t값이 t1, t2라고 한다면 t1 플러스 t2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요. t1 곱하기 t2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자,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무조건 여기가 필요합니다. 왜 여기가 필요하죠? 여기가 필요한 이유는 t1 곱하기 t2가 얼마야? 얘는 더할 수 있어 없어? 얘네들 더하면 3알파 플러스 3베타야. 지금 이거 구하는 거니?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니까 아니겠지, 그치? 얘는 풀 필요가 없고요.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요 뭐랑 똑같아?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지수가 얼마겠다? 0이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답 얼마예요? 0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만 더 집중해서 제가 좀만 더 쉽게 해볼게요. 좀만 더 쉽게. 이거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니까 조금 돌아가서 설명을 한 거고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 봐. x 값이 실제로 t 값의 x 값은 t 값이야? NO! 그렇기 때문에 뭐야? 치환을 하긴 할 건데 근과계수를 볼 거야. 무조건 더하기는 있잖아. 더하기는 곱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더하기는 왜 곱이야? 왜? t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두근이 3알파 3베타이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풀이에 16번에 세 번째 줄에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밑줄 좀 쳐줄게요. 적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밑줄만 쳐. 중요한 건 뭐야? t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절대 아니야. 더하기라는 건 뭐야? 곱셈에서만 나온다. 알겠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대개 문제는 치환하는데 치환값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물어봤어? 무조건 뭐야? 알파 여기 치환한 데는 근과계에서 곱을 보면 돼. 알겠지? 요 말도 이해 안 되시면 문제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빠르게 풀어볼게. 자, 175번에 1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좀 한데, 그럼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항상 요거는 써달라고. 자 근데 우리가 뭐 구하고 싶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얘 근이 x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대. 자 뭐라고? 두 근의 여기 있는 뭐랑 똑같다고? 두 근의 곱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왜? 여기에 t에 대한 건 뭐야? 이 알파랑 이 베타가 뭐야? t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야? 더한다는 거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곱의 t 값의 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예요? 2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지수만 봐서 1이 된다. 요거까지 써주셔야 돼. 알겠니? 지수 보는 거야. 요거는 바로 한번 밑에 거 한번 해볼 거야. 175번에 2번을 좀 해볼 거야. 알겠죠? 175번에 2번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기 전에 17번 딱 하나만 하고 밑에 거 두 개 풀자. 알겠지? 딱 하나만 하고 두 개 풀자.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 자 17번 같은 경우에 필수 17번, 딴 거 볼 필요 없어. 뭐라고 나와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예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에서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좀 명칭이 다르다고 했어. 뭐였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실근 좀 달라. 두 실근 뭐였지?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커도 되고요. 얘는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커야 돼. 왜? 서로 다르잖아. 값이 두 개라는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두 실근은 뭐야? 야 x는 3이고 x는 3이래. 그래서 뭐야? 두 개야. 근데 합쳐서 뭐야? 중근이 되는 거지. 그것도 뭐야? 두 개의 근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게 봐요. 그럼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뭐야? 요 얘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볼게요. 뭐라고 나와있어?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k가 0이래. 그러면 4의 x제곱은 2의 x제곱 뭘로 바꾸는 거야? t로 치환하게 되면 항상 이거 써줘. 그냥 이거 무조건 써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필요 없어 써줘. 알겠지? 습관 돼야 돼. 습관. 이건 습관이야. 자, 치환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입니다. 자 12t 어떻게 나왔을까요? 2의 제곱을 곱했으니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좀 잘 들으세요. 여기도 별표하겠지 그 위에다가. 필수 17번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 두 실근을 갖고 싶어.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내가 치환을 했단 말이야. 치환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왜 했냐면 요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 있는 t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알파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t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베타 값, 즉 근이 몇 개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여기 밑에 한번 풀이 한번 볼게요. 풀이. 자 기억식이 어디예요? 여기고요. 니은식이 여기라고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니은은 서로 다른 무슨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얘랑 다르려면, 그치? 다르려면 t1 값도 달라야 되고요. t2 값도 당연히 달라야 돼. 맞니? 자 여기 연결을 잘해야 돼. 잘 들어봐. 자 여기서 내 근이 x의 근이 알파라고 하고 x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좀 해볼게.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지? 알파랑 베타랑 같지 않다면. 맞죠? 근데 여기 내가 치환했어. 치환한 게 뭐야? t는 얼마야? 2의 알파 제곱, t는 2의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르다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도 서로 다를 거고요. 결국 t1과 t2의 값도 어때? 서로 다를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 쓸 수 있어? 그냥 판별식이 어때? 0보다 크다 그냥 쓸 수 있다고. 단 뭐 해야 돼? 얘가 양수니까 여기다가 얘가
이 조건이 발동되면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요? 준영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괜찮니? 아직까지 하지? 요거는 필수 1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좀 생각만 해도 알겠지? 자, 여기서 뭐냐면 두 양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t에 대한 근 얘기하는 거야. 근과계수 얘기하는 거야. t에 대한 근과계수가 12가 나오고요. 당연히 양수 나와야겠지? 곱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양의 실근이니까 k 얼마야?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길 거야. 뭘 볼 거야? t에 대한 근과계수 볼 거예요. 그 다음 뭐 봐야 돼? 판별식 보자는 얘기야. 판별식이 얼마야? 36-k가 어때야 돼? 양의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돼. k는 뭐보다 작아? 36보다 작다. 범위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k 값의 범위 나와있죠? 얼마야? 0부터 36까지. 요거 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시키는 거야. 자, 몇 번 풀 거는 175번 2번이랑 176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라는 이유가 딱 하나야.